이번 시간에는 아동중심적인 교육관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. 그 전에 먼저 이제 살펴볼게. 아동중심적인 교육관이 생기기 이전 19세기까지의 전통적인 교육들은 어떠했었나를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.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주요한 특성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고전을 중시한 교육을 어떤 고전이지 궁금하시죠? 그다음에 교사 중심의 교육이다. 그다음에 사회적인 변동에 발맞추지 못했던 교육이었다. 이 세 가지를 특징으로 볼 수가 있어요. 이거 하나하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. 고전을 중시한 교육을 했었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의 그 생각은 신체 근육이 왜 이렇게 막 운동을 하면 이렇게 막 그 단련이 되듯 정신적인 근육이라는 게 있다. 이 정신적인 근육은 옛 고전을 통해서 단련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어렵다는 히라버, 라틴어, 우리 보면 왜 그 수도원 수사들이나 신학대학교에 있는 분들이 배우는 것 같은 그 어려운 언어들을 이 어린 아이들이 배운 거예요. 그래서 이 수업 시간 대부분이 이런 고전 어학 교육을 배웠고 이거를 잘 해야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뭐 어떤 과학 기술이라든지 일상 실용적인 과목이라는 것은 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전혀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고 그 교과목을 배울 수 있는 시간조차도 아주 적었다는 거죠. 이렇게 어려운 거를 막 이제 그 고되게 이렇게 단련시키듯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 중심의 교육이 아닌 교사 중심의 교육이 됐고요.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키고 외울 때까지 뭐 진짜 때려가면서 외우게 시킨 거죠. 그다음에 이게 항상 수업의 방식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 고정돼 있었고 또 그 엄격한 훈육이 이루어지는 이런 성인의 관점에서 가르치는 교사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대는 변해서 19세기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뭔가 사회 변동이 막 이렇게 이제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혁명이 일어나고 뭐 자유주의적인 사고 이런 이렇게 운동들이 막 일어나는데도 아직도 학교 교육은 고전적인 어떤 그 교육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이제 영국이나 어떤 그 유럽을 중심으로 이 더 이상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교육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본 건 영국이나 유럽에서의 이 신교육 운동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? 이 신교육 운동이라는 건 바로 아동 중심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이루어졌던 운동이에요. 여기에서는 실험 학교라는 것들이 생겨서 아이들 스스로의 자발적이고 이렇게 그 주체적인 학습 활동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교육이 이루어졌어요.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훈육하고 외우고 뭐 이 그 종교 교육을 시키고 막 이랬다면 이 실험 학교에서는 종교를 포함해서 뭔가 이 어떤 주어진 어떤 그 규율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훈육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타고난 이 선한 본성을 강조한 교육이 이루어졌던 거죠. 자, 영국의 에버트 홈이라는 학교, 이런 거, 이렇게 그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쳐보시거나 하시면은요, 이런 학교에 대한 어떤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학교는 어떻게 생겼지? 진짜 지금도 있나?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그런 동영상이라든지 어떤 구글에서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더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에서 이제 레드라는 학자가 이 사회주의자나 급진주의자의 전원지행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노작하면서 이제 그 시골의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사는 이런 그 어떤 지향점의 영감을 받아서 이 노작 원리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농사 짓고 스스로 뭔가를